안녕하세요. 이성원TV의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작업 환경 관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단원을 보시다시피 환기 부분은 실기에서 시험이 계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포인트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개념을 철저하게 익혀야 되는 부분이 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기 부분은 가능하면 좀 이제 라이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진도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대로 이 녹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틈틈이 나실 때마다 보실 수 있게 그러니까 PPT나 내지는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강의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들으시고, 그건 가능하면 이제 오후 시간대에 이제 편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내용들은 수시로 제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작업 환경 관리 챕터 4가 되겠습니다. 이 4에 뭐냐면 작업 환경 관리 방법 개선 대책 첫 번째 단원입니다. 여기 보면 작업 환경 관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작업 환경 관리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수단을 말하고, 발생원 관리, 작업 관리, 공정 관리, 의학적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러니까 어떤 것이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작업 관리에 환경 관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딱 달아 놓으십시오. 작업 환경 관리의 우선순위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체크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게 되면 이제 공학적 대책을 우선순위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학적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치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걸 말하는 체인지. 그러니까 오염성이 적은 것,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을 적게 발생하는 것, 유해 물질이 적게 생성되는 것, 이런 형태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격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격리는 밀폐 또는 뭐냐면 차단,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환기, 그 다음에 이제 공정관리, 이것이 뭐냐면 공학적 대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동떨어지게 공학적 대책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학적 대책에는 대치, 격리, 환기, 공정관리, 요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대책으로는 여기에 근로시간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순환근무, 그러니까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배치,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작업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노출관리, 보호구, 이런 것을 이제 착용합니다. 그럼 우선순위 배정으로 봤을 때는 어디? 작업관리가 맨 나중이죠. 그죠? 그래서 보호구나 아니면 노출관리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검토해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되는 것이 뭐가 되면 공학적 관리가 1번, 그 다음에 2번이 관리적 대책,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작업관리가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크게 작업 환경관리 우선순위 세 가지 순서를 알아둬야 됩니다. 실기에 가면 이것을 쓰라고 얘기를 하면 차례대로 쓰라. 우선순위 차례대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겠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에서 개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선의 기본 원칙.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네 가지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기에서 제가 뭐냐면 나온다 하는 것은 1차 할 때 완전하게 초토화시켜야 돼요.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오는데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스톱 치다가 똥쌍피 나오면 그건 싸도 먹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쌍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 1차 할 때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대치가 됩니다. 대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격리, 우리 조금 전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환기, 그 다음에 교육, 요 네 가지가 기본 원칙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대 원칙을 쓰라.
그 다음에 이제 대치에는 물질 변경, 공정 변경, 시설 변경. 요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지. 하나 아닌 걸 섞어놔요. 그래서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냐면 이것은 전술적이고 전략적이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건지 경향을 딱 보고 집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긴 대치에는 어떤 게 있나? 요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성냥 제조할 때 황린이나 백린 이런 것들은 유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린으로 바꾼다 이거죠. 요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체 원료의 작은 입자, 이 작은 입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체 입자 같은 경우는 작은 입자면 어떻게 됩니까? 비말 내지는 비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공기 중에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냐면 큰 입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회수하기도 용이하고 잘 뭐냐면 마모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죠. 한번 사용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야광시계, 우리 야광시계 보게 되면 밤에 이렇게 없어져도 뭐냐면 파랗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냐면 라디움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라디움이 뭐냐면 유해성이 아주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좀 보아왔던 얘기지만 시골에서 보게 되면 그 공동묘지 같은데 사람이 이제 묻혀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그 사람도 사실은 부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뭐냐면 인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혹시 뭐냐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보셨나 모르겠는데 인뿔이라는 게 있습니다. 쁘쩍쁘쩍 이렇게 됩니다. 공동묘지 부분에. 무섭죠?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는 별빛도 못 보는데 어떻게 인뿔을 보겠습니까? 그 사실은 뭐 공동묘지 그런 인뿔이 이제 푸쩍푸쩍 그럽니다. 꼭 그게 이제 귀신뿔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면을 유리섬유나 안면으로 이렇게 석면은 이제 종피종 이런 폐암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 유리섬유나 안면으로 바꾸는 거고 메틸 브로마이드를 갖다가 프레온으로 또 이제 프레온을 갖다가 여기에 보게 되면 HCFC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틸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냐면 저게 안정적인 물질이고 브롬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레온으로 바꿨더니 프레온도 뭐가 됩니까? 오존층 파괴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HCFC라는 것은 수소를 꼭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CFC라는 것은 여기에 CFC가 플로르하고 뭐가 됩니까? 여기 염소하고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Cl. 이렇게 되어 있는 게 CFC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프레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프레온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레온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 뭐냐면 사실은 화학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염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 염소가 뭐냐면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이 염소가. 이건 대기 중에서는 파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를 뭘 했냐면 HCFC로 만드는데 여기에 뭘 끼워 넣냐면 수소 하나를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예. 수소 하나를 끼워 넣으니까 이게 HCFC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 성층권에 올라가지 못하고 파괴가 되더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 보호에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 뭐 다른 공무원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드블라스트 이 샌드블라스트를 셔트블라스트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우리 왜 청바지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청바지 좀 고풍스럽게 하느라고 왜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왜 떨어진 그 청바지를 입고 다니냐? 뭐 명품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밤새 이제 자고 일어났더만 떨어진 부분을 전부 다 뭐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랬다 그랬나 꼭꼭 이렇게 전부 다 기워놨더래. 그래가지고 그 딸이 뭐냐면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데 무릎팍 나오는 청바지 말입니다. 색깔이 약간 바르고 그거 뭐냐면 이렇게 뭐가 됩니까? 이 샌드블라스트 같은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그 면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염색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탈색돼 가지고 약간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샌드블라스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냐 셔트블라스트로 금속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마모드들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샌드블라스트 쓸 때는 이게 이제 비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산 입자, 그러니까 더스트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만 이 금속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모성이 적으니까 그런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가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을 바꾸는 부분을 보죠. 공정을 바꾸는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분무도장. 이거를 이제 당금도장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분무도장 다 했습니다. 그래가 열 처리한다고 그 뭐 고온에다 굽고 자동차 수리할 때도 이제 그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금도장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푸시풀 그러니까 형태를 앞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죠. 그런 형태로 뭐냐면 이제 그 용액에다가 끓는 그러니까 금속 용융된 그 펄펄 끓는 그 도금조에다가 푹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이래 뿌리면 어떻게 비산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베팅 공정을 갖다가 아크 용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가 됩니까? 용접을 하니까 또 용접 피움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볼트나 너트, 이게 그냥 조이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공정을 바꾼다. 압축 공기 분무 도장을 갖다 정전기 도장. 이 정전기 도장은 정전기를 띄게 만드는 겁니다. 금속 자체에. 그래서 뭐냐면 칠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붙게 만들어요. 칠은 뭐가 되죠? 음전기. 뭐 예를 들면 그다음 뭐냐 금속에는 어떻게 되면 도금해야 되는 금속에는 양전기. 이런 식으로 뭐냐면 서로 전극을 가하는 거죠. 전극을 가해서 서로 뭐냐면 잘 달라붙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식, 분쇄, 연마할 때 이제 건식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죠. 이 예전에도 뭐냐면 건물 부시고 이러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옛날에는 그냥 폭파해가지고 뭐냐면 비키세요 그러고 뽕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온 천지가 먼지 날리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그죠? 그 지금 뭐가 됩니까? 물 뿌려가면서 뭐냐면 또 한층 이렇게 지금은 전부 살수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 중에 이제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공정이 자꾸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 이제 규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건식을 물 등에 의한 습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산먼지가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두드려서 자르는 이런 그러니까 작업 대신에 뭐냐면 톱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 두드려서 자르니까 얼마나 그냥 망치질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냐면 이제 톱으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공정도 기계화가 되는 거니까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물질도 적게 배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여기에 뭐냐면 시설을 바꾸는 거 임팩트 렌치를 갖다 유압식 렌치로, 그 다음에 일반 그라인더를 갖다가 후드가 부착된 그라인더로, 흉 매출형 드래프트 창을 안전 유리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 부분이에요. 이거는 격리시킨다는 얘기니까 장벽이나 거리, 시간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거리 이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이제 격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정의 격리 같은 것도 있죠. 중앙 통제 시스템 해가지고 CCTV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의 뭐 요즘 뭐냐면 뭐 그냥 화력발전소 이런 데 가보면 뭐가 되면 옛날에는 보일러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불이 잘 타나 계속 그 근로자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됐습니다. 지금 뭐가 돼요? 어제 다 앉아가지고 모니터로 뭐냐면 다 보지 않습니까? 기계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CCTV를 이용함으로써 근로자로부터, 오염원으로부터 근로자를 어떻게 이격시키는 거죠.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 옛날에는 뭐 화부 해가지고 코도 시커멓게 묻어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격리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용 부스를 설치하거나 근로자 주위에 차단벽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의 관리 사항입니다. 이게 작업 배치 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사항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법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요 단원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제가 찝어준 것, 요건 꼭 정리하세요 하고 뭐 별표 달아준 거 있죠.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4월달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냐면 그것만 딱 해놔도 뭐가 됩니까? 실기 시험에서 엄청 큰 효과를 볼 겁니다. 제가 찝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어가지고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 1차 시험용으로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 뒤에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제가 뭐냐면 그런 작업은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러니까 바로 문제를 지금 공부했던 거 요겁니다. 요 문제를 바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TV의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앞에 했던 그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되겠죠. 잊어먹기 전에 한번 얼른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요 단원의 중요한 부분을 집어드렸죠. 교재 734페이지에 이제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 요 734페이지입니다. 작업환경 관리 방법 개선 대책, 이 단원에서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이걸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대치, 물질의 변경, 공정 변경, 시설 변경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은 대치, 격리, 환기, 교육.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4대 기본 원칙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환경 관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이제 공학적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치, 격리, 환기, 공정관리. 이것이 공학적 대책입니다. 관리적 대책은 근로시간 변경, 순환근무, 이중배치, 교육, 훈련. 이것들이 이제 관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관리. 이거는 노출관리, 보호구 착용. 이것들이 이제 작업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는 한번 보죠. 교재 735쪽입니다. 735쪽에 예상문제 1번입니다. 이 문제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00년부터 시작해서 13년도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왔죠. 이런 문제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썩어도 준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학적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한다. 개인 보호구 장구를 착용한다. 유해 물질과 근로자 사이에 장벽을 설치한다. 국소 및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공학적 대책과 관련 있는 것. 그치? 그렇죠. 공학적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여기 공학적 대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보호 장구는 관리적 대책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해설을 갖다 붙여놓으면 개인 보호 장구 착용,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은 유해 요인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대책, 요거 대책입니다. 여기 빠졌네요. 거리가 멀고 관리적 대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해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학적 대책. 유해 요인이 되는 것을 줄어들게 해야 되는데, 이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개인 보호구는 어떻게 노출을 어떻게 적게 시키는 그런 작용만 하는 거예요. 오염 물질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인체에 노출되는 것을 적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문제 또 하나 보죠. 교재 532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 예상 문제 07번입니다. 이거는 바로 앞전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00년에서 03년, 15년, 17년, 19년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이것도 나오는 거다. 이거죠. 5번 정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썩어도 준치다.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유해한 작업 환경에 대한 이것도 대자가 빠졌네요. 개선 책임 대치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는 거예요. 공정의 변경, 시설의 변경, 작업자의 변경, 물질의 변경. 유해한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책임 대치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에 대한 대치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공정의 변경, 시설의 변경, 작업자를 바꾼다. 이거는 유해 환경에 대해서 이거는 작업자를 변경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요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정, 시설, 물질 변경. 이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대치는 물질, 공정, 시설 변경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필수 추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족보에 가까운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치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 엄청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런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원래 이것 자체가 뭐냐면 안전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그러니까 기사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 여러분들 산업위생 했던 사람들하고 안전관리 했던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전관리 했던 부분에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근데 뭐에 취약하다고 그랬죠? 양론. 그렇죠? 안전관리인 사람들이 양론. 거기다가 뭐가 됩니까? 환기. 이 부분이 취약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독성학. 그 세 가지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꽉 틀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관리 자격자로서 뭐가 되냐면 그 자기의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러니까 레벨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추천 필수 문제입니다. 736페이지의 유사 01, 02, 03, 04, 05, 06, 08 한 페이지를 전부 다 해야 돼요. 이 736페이지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한 번 나왔는데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제가 보는 경향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레벨입니다. 이것도 수준이에요. 737페이지에 예상문제 03번, 유사문제 02번.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738페이지에 종합문제 03번. 그 다음에 739페이지에 종합문제 01, 02번. 그 다음에 740페이지에 종합문제 03번, 05번. 741페이지에 종합문제 04번, 06번. 이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필수 연습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와 비슷하지만 이런 문제를 반드시 어디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문제 숫자가 좀 많아요. 그거는 이 부분이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문제 하나 볼까요? 737쪽입니다. 김은서 교재 737쪽입니다. 예상문제 03번입니다. 이거는 뭐 족보 수준도 너무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죠? 보게 되면 18년도까지 00년에 18년도까지 기사시험에서 무수히 많이 나왔고 산업기사도 뭐냐면 01년서부터 뭐가 됩니까?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18년도까지 계속해서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죠. 다음 중 유해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 중에 대치 방법에 대한 이 대치가 그만큼 또 나와요.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아조염료의 합성에 디클로로 벤지딘 대신에 벤지딘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벤지딘,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벤지딘을 사용하는 것을 뭐가 됩니까? 디클로로 벤지딘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클로로라고 붙어 있는 이 물질들은 통상 뭐가 되면 염소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염료 아닙니까? 염료 합성을 할 때 염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을 쓰게 되면 어디? 치환 반응이 빨리 일어납니다. 반응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벤지딘은 뭐가 됩니까? 염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얘를 염소를 가지고 있는 걸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화학 반응이 그만큼 빠른 시간에 달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염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 안정적입니다. 반응은 잘하는데 이게 뭐냐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이제 유해성은 높지만, 그래 이제 안정적이다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분체 입자를 큰 것으로 바꾼다 다 맞고, 야광식의 자판을 라듐 대신에 인을 사용한다 맞고, 금속 세척 작업 시에 TCE 대신에 계면 활성제를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용한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틀린 것은, 옳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자, 해설 한번 볼까요? 옳지. 이렇게 나왔죠? 아조염료의 합성에 사용되는 벤지딘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디클로로 벤지딘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연습 문제가 742쪽에 종합문제 04번, 743쪽에 예상문제 04번, 유사문제 05번, 744쪽에 종합문제 02번, 07번. 이것과 유사 문제지만 요것과 유사하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냐면 대치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워낙 이게 뭐냐면 출제된 거 빈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뭐냐면 다른 문제들을 그러니까 뒤로 후순위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이 앞에 우리 교재 한번 보고, 그 다음 뭐냐면 제가 중요 포인트를 한번 또 이제 여기 이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상 문제를 직접 이렇게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짤막짤막하게 저 컴퓨터가 이게 뭐냐면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이게 긴 시간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앞에 했던 것을 전부 다 뭐냐면 다른 파일로 옮기고 뭐 또 그 뭐 삭제하고 그냥 나중에 또 찍으려고 삭제도 해버리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뭐냐면 이게 좀 더 심하면 이 사이트가 뭐 계속 운영될까 이것도 이제 걱정입니다. 예, 저 나름대로 뭐냐면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괜찮으면 좋아요, 또 뭐냐면 구독 이렇게 해서 많이 눌러주시고 회원 많이 확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